한동훈 지지율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막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한 달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 미니 정모, 번개 정모를 한다고. 정모나 마찬가지죠. 한데 어떻게 알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한동훈 지지율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이게 이제 처음 보여지는 거는 그동안은 이제 어대안이라는 게 상당히 그 강고한 거 아닌가 이랬는데, 원희룡 후보가 딱 나타나면서 거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그 한동훈의 지지율에서 18%가 빠진 거죠. 한 일주일 만에. 그리고 그 18%를 원희룡, 뭐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이제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18% 가운데 10%를 원희룡이 가졌죠. 근데 원희룡의 이 전대 출마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거는 흐름이, 추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지지율이 지금은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 이 크랙이 점점 벌어지면서 아마도 7월 23일 전대 굉장히 많은 이변이 아니라, 아 그래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결선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결선에 갈 가능성을 한 80%로 봅니다. 그리고 결선에 가게 되면은 저는 원희룡 후보가 매우 여유있게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원희룡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나 개인적인 친소관계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을, 보수 우파 정당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뿐입니다. 네, 우리 한나님께서 이 시간에 들어와 주셨네요. 전역시 감사합니다. 한동훈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나라를 살리고 계십니다. 아유, 한나님 감사드립니다. 한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어제 이제 제가 뵌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총선이 지난 뒤에 완전히 이제 기절하듯이, 그리고 자기는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키겠다는 얼마나 이 절절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실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총선의 패배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트라우마가,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죠. 저한테도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렇게 벌려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선관위가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정말 뭐 부정선거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행히 사전투표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들 지금 조마조마하신 거죠. 자, 한동훈의 지지율이 1차적으로 원희룡의 출전으로 상당히 큰 이제 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홍철기 TV에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2차까지 했는데, 2차에서는 이제 역시 한동훈이 여유있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이 다음 주말쯤이면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우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조사는 돌렸으되 이거를 이제 분석하지 않은, 그러나 이제 꾼들은 또 선수들은 그 로우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 흐름을, 또 추세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달라지겠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지지율은 하향세다. 원희룡은 치고받고 올라간다. 그리고 윤상현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아이돌격인 나경원 선수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표 전까지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뿜고, 그 다음에 흥행은 이제 보장된 거죠. 여러분, 저 당 같지도 않은 이 검사들 탄핵한다고 해서 드디어 오늘 이원석이가 검사들을 탄핵한다는 거는 이재명이가 재판장을 하겠다는 거다 이러면서 이재명이를 한번 제대로 간만에 비판했습니다. 이원석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그리고 한동훈, 이원석, 송경화가 있는 동안에
이재명이 못 잡아넣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무혐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이원석이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기시킨 거예요. 방치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이재명, 문재인에 대해서 잡아놓으면은 뭐 폭동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러면서 절대로 그 수사에 대해서 손을 안 댄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원석 바로 밑에 가장 많은 검사들을 거느린, 이제 실세 중에 실세요, 권력 중에 권력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창수 지검장이 온 뒤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는 게 바로 사실, 진실, 팩트인 겁니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가 손 놓고 있었다는 팩트인 겁니다. 아니,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한 명이 바꿨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울산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문다의 그 돈 관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요, 정말 이원석만 뭐 나쁜 XX다 이랬는데, 저는 지금 딱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진짜 한동훈이야말로 그 꼭대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처음에는 이원석만 나쁜 총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몇 가지 자료라든가 감을 보고 너무나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진실에, 사실에 직면한 거죠. 한동훈이었던 겁니다. 아침마다 김어준의 방송을 듣고 다닌 한동훈. 자, 지금 로우데이터 이런 거로 보면은 한동훈의 이른바 친윤 중에서 60%가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건 한동훈의 거대한 여러분 딜레마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바쁘니까, 사실은 우리처럼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다룰 뉴진스의 멤버 한이에 대해서, 한이가 베트남 이 개의 베트남 부모의 말하자면 호주 국적을 가진 한국의 이 피하고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팜하니에서 저는 한이가 무슨 저기 농장을 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이의 성이 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팜인 거죠. 팜한이가 맞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해서 정말 검찰총장이 이름이 누군지 이거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래,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고, 뭐 20년, 2년이라니까 한동훈을 찍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허구한 날 아침부터 밤까지 종편에서 나오는 패널들은 다 말하자면은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동훈이 뭐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잘생겼다, 비율이 좋다, 말도 잘한다 이러니까, 진짜 말을 잘하나? 진짜 똑똑한가?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당이라든가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면 그냥 하루 종일 이 종편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여러분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정치를 할 사람도 아니고요. 또 정말 여러분께 진실만을, 그리고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 무슨 유튜브를 통해 갖고 돈을 많이 법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죠. 저는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보수 정권과 유능한 보수 대통령,
지금 이렇게 온갖 매를 두드려 맞고 돌을 맞으면서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이 나라는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루 종일 종편 보고 막 한동훈이가 아유 귀여워요, 뭐 머리털도 뭐 풍성하고, 저는 뭐 한동훈이 이 머리가 가발이든 물든 그건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뭐 좀 너무 이쁜 척하고 좀 그 멋부리고 뭐 이런 거는 그렇지만, 그건 뭐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게으르면 뭣도 못 부리는 거니까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누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돼야 대한민국이 갈 길을 가며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성공한 정부로 끝나느냐, 저는 그것만을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네, 천만 흥달님께서 스윗드림이 돼주셨어요. 아우, 이 스윗드림은 엄청 부담스러운 건데 감사드립니다. 감동입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에도 큰 슈퍼챗을 해주셨는데 네, 헤일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가 그 홍철기 TV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고 다른 데도 이제 전대가 됐기 때문에 보는데, 여러 군데에 이렇게 귀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헤일로님도 그렇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저보다도 오히려 다른데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고생하는 정말 진실을 향해 가는 유튜버들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이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5분 스피치라고 해서 아주 미니 연설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라이브로 미리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순서대로 하면은 한동훈, 그 다음에 이제 뭐 원희룡, 이런 순서대로 4명의 후보가 이렇게 선을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 한동훈 후보가 1차적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제 카드가 있는데 A4 용지는 아니고 A4 용지 절반 되는 이 카드를 계속 보면서 그냥 읽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참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한 게 뭐냐, 정말 저는 좀 놀랐는데요. 당 대표로서 이 당을 지킨 당원들과 또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첫째 강조한 게 지구당의 부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지구당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후원회도 만들게 해주겠다. 아니, 지구당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세금으로 지구당에 이제 돈도 내려보내고 후원을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번에 낙선된 천목회를 비롯한 이 지구당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나를 찍어다오, 이러면서 아주 정치적인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회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직자들을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직자 대우해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당직자들의 대우는 뭡니까? 정말 박봉을 받으면서 1년 365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당직자들이 원하는 거는 국회의원 배지 4년마다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뭐 역대 이 당 대표들, 더구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직자에서 2명을 이 당선 안정권에다가 넣어줬어요. 남성 1명, 여성 1명. 민주당은 더 확실히 챙겨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그 후보가 당직자들을 대우해주겠다고 이 말을 하면서, 와, 저는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철판을 깔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직자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완전히 배제시킨 거 아닙니까? 자, 18번까지 당선이 됐는데요. 당료 중에서, 당직자 중에서 김영인이라고
이 순번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몇 번 주신지 아십니까? 비례 30번을 줬어요. 주지나 말지. 그래서 당직자들이 다 손 털은 거예요. 무슨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 주유수당을 원합니까? 근데 투표하는 날 주유수당 안 주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면서 사보타지를 했어요. 비례 30번은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은 거예요. 누구 약 올립니까? 근데 당직자한테 비례 30번을 줘놓고서 여러분 당직자들을 대우하겠다. 와, 저는 이런 그 한동훈의 멘탈, 한동훈의 이 철판, 싹 안면 몰수, 이게 저는 기가 막히고 좀 소름이 끼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천만 홍달님께서 아까 스윗드림 등급도 대주셨는데, 아, 전유옥 씨 쾌유를 빕니다. 항상 건강하신 모습 뵙고 싶습니다. 아,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카드를 계속 보면서 대한민국을 우상향하는 이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록 자기 지지율은 우하향하지만 당은 우상향을 시키겠다. 그거는 이제 갸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0대3을 뒤집자는 거예요. 이제까지 3번을 다 우리가 선거에서 졌다. 그러니까 이 0대3을 뒤집자. 아니, 저는 이것도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 패장 중에 패장 아닙니까? 아니, 총선을 말아먹었으면서 무슨, 아니, 이미 성적표가 나왔는데, 수학이 빵점으로 나왔는데, 아, 저기 다시 시험 보면은 수학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싫어요. 사기치는 사람, 반성하지 않는 사람, 사과하지 않는 사람. 정말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박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도계자라는 게 있죠. 이게 토하좌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냥 일드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땅에다가 박고 이런데, 그런 거는 하지 않더라도 정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볼 때 연설 또는 프레젠테이션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판사님 앞에서 검사로서 형량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 자는 나쁜 자입니다 이러면서 그거 계속 읽었던 이 버릇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넘어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바마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를 너무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 말만 번드르르 한 거예요. 말만 예쁘게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마약에 대한 문제점, 이민에 대한 문제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오바마 8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치르던 거예요. 어떻게 만든 미국인데, 청교도 정신으로, 그리고 미국은 인종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와 직접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오바마는 그거 다 피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네, 우리 그 옛날의 미국을 다시 한번 살리자, 이래서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처럼 예쁘게, 오바마처럼 말만 번드르르 하게, 이게 이제 한동훈의 이 정치적 특색이다. 오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 지구당 부활한다든지 당직자들한테 이 대우를 해주겠다느니 이런 말 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당을 활성화시키는 100일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다. 근데 이걸 아주 잘 찝었어요. 금리, 고금리를 찝은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를 내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정 관계를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그 길을 가는데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이 되는 거다. 그리고 만일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충돌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당도 깨진다. 그리고 대통령도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실, 당정은 서로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정말 저는 프롬프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프롬프터가 있었다면 뭐 이 한동훈이고 뭐 다른 후보들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희룡 후보는 프롬프터 없이 5분을 너무나 여유있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된 후보. 그 다음에 정치에 있어서는 오늘 제가 이 만난 분이 얘기하는데 강용석 이 유튜버가 얘기한 대로 한마디로 이 짬밥,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는 밥그릇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런 노련한 정치인이 지금과 같은 이재명이라든가 정말 무지막지한 내 노동계, 시민단체, 내 민변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나경원 후보는 뭐 이재명을 잡겠다, 또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당원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받고 있는 후보로서의 자기 뭐라고 할까, 위치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 조금 나경원 후보는 이제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깨놓고 얘기하죠. 뭐 제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이제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꼭 나경원 후보의 연설을 보면은 김태희가 연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좀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상현 후보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정말 이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상현의 재발견이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윤상현 후보가 이 원희룡의 출범과 더불어서 윤상현 후보도 아주 작지만은 나름대로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상당하게 야금야금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후보는 이 컨텐츠가 많죠. 그리고 이 사람을 대화하는 이 역량이라든가 굉장히 큰 후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에 전두환 대통령의 전사위였고, 그 다음에 롯데 상강의 현사위였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지만 찾아가고 돈 많은 여자하고 저렇게 수단 좋게 막 이렇게 권력과 돈 많은 여자를,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해보면은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슴 아파하고 이 탄핵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위기에 몰리고 헌재에서 막 변호사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막 이럴 때 저한테 밤중에 전화를 해갖고 너무 속상하다고 이러면서 토로를 한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일단 4명의 후보들이 이제 이 선을 좀 맛배기로 선을 좀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맛배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역시 이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보면 설렁탕집 중에서 이 오래된 이 설렁탕집 있잖아요. 뭐 해장국집, 뭐 이 도가니탕의 대성집, 뭐 이문 설렁탕 이런 것처럼 상당히 오래된 이 맛집, 이 100년 맛집 같은 그런 저력을 이제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후보의 100년 계획이라든가 또 레디팀 뭐 이런 거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 이제 원희룡 후보는 이제 올라가는 것만 이제 남은 것 같고, 상당히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맛배기로 아직 이제 오늘이 7월 2일이니까 딱 3주 남았네요. 3주 동안 4명의 후보들이 모두들 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흥행을 아주 뜨겁게 그냥 달궈가지고 모든 눈과 귀와 입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전대를 화제로 삼기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서 네, 다들 이 어벤져스 얘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 어벤져스에서 아예 저를 그냥 타격을 하더라고요. 전유옥이 홍준표하고 똑같다. 그래서 뭐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뭐 신지호 의원도 그렇고 제가 뭐 웬만해서 누구를 그 특정한 사람을 제가 비난한 적은 없는데 이 저를 또 이렇게 홍준표 시장 반열에 올려주면서 그렇게 맹공을 인신 공격까지 하는 걸 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뭐가 먹히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